병합창고. 자, 병마창고 오늘은 대구 부동산 미분양 무덤되나 이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늘 말씀드리지만 심오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이것도 하나의 관점일 뿐 심오하게 받아들이면 서로 에너지 낭비입니다. 에너지 낭비하지 말자.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먼저 상황 첫 번째 기사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추석 이후에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9월 22일자 기사인데, 자, 결론은 뭐다? 현재 흐름을 바꿀 변수가 거의 없다. 자, 들어가 보면 추석 직전 9월 3주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 자, 특히 대구 포함되어 있고 울산, 전남 지역은 보합이다. 자, 세종은 유일하게 하락 중이다. 하지만 이 내년까지 현재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수는 거의 없다. 기준으로 보고 있는 지표가 이 KB국민은행에서 매주 발표하는 전국 상승률과 하락률 통계를 바탕으로 주간 0.3% 이상은 상승, 그리고 0에서 0.3% 지역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보합으로 제시를 했다. 하지만 마이너스 지역은 하락이다. 자, 대구의 경우는 보합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0에서 0.3% 주간 상승률을 보였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결론은 뭐다? 대구 지역은 보합세 전망이고 이 버티기 장세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상황 두 번째, 양도세 내는이 증여한다. 이 9월 23일자 기사인데, 뒤틀린 대구 아파트 거래시장 대물림이 되고 있다. 자, 들어가 보면 송원배 대구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이사는 대구에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다.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냐,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할 것이냐 하는 선택을 하는 셈인데, 앞으로도 증여는 계속될 수 있다. 자, 이런 분석을 내놨고, 자, 이어서 송 이사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만큼 절박한 상황도 아니고 집값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한 상태라며, 땅값, 건축비, 인건비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서울의 공급 부족 상황마저 지속되고 있어 집값 하락 전환하기에는 상승률이 너무 강하다고 분석했다. 자, 이 말이 뭐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부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다주택자한테 세부담이 가해질수록 오히려 양도세를 내느니 증여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고, 이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적으니 이 거래 회전율 또한 하락을 하고 있다. 거래 건수 자체가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상황 세 번째, 대구 미분양 무덤이 되나. 자, 9월 22일자 기사인데, 대구에서는 지난달과 이달 사이 1순위 접수를 받은 5개 단지 중 3개 단지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대구 중구 태평로 힐스테이트 대구 퍼스트 2차는 162가구 모집에 평균 경쟁률이 1.1대 1이었다. 결국에 보다 84 C타입에서 20가구가 미달이 됐다. 이어서 그보다 앞서 지난달 신기역 극동 스타클래스는 142가구 모집에 26명만이 지원해 경쟁률이 0.1대 1이었다. 자,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하느냐.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대구와 관련해서 윤 의원은 1997년부터 자료를 집계한 결과 대구 지역 연평균 입주 물량은 17,000여 가구였다. 23년까지는 이보다 더 많은 물량이 입주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은 돼야 출구 시점 인과에 잡힐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2023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2024년 정도는 돼야 이 입주 물량이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미분양이 무덤이 될 것인가?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보다 대구 부동산 가격은 보합세 전망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양도세 내느니 증여를 하고 만다. 그래서 거래 회전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고, 거래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23년에 대구 입주하는 물량이 폭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과연 대구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무덤이 될 것인가 판단해보기 위해서 과거 미분양 무덤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덤, 인천 검단 신도시입니다. 자, 올해 3월 28일자 기사인데, 미분양 무덤 검단 신도시의 반전, 분양권 2배 뛰었다. 한때 미분양 무덤이라 불리던 인천 검단 신도시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첫 입주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분양권 거래가격이 분양가의 2배를 넘긴 것도 나왔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검단 신도시 호반 서밋
분양권이 8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3, 4억 원대였다. 그리고 2020년 검단 신도시에 공급된 내기단지 3,000세대는 모두 1순위 청약 마감에 성공하기도 했다. 자, 이 말이 뭐다? 검단 신도시, 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미분양의 무덤으로 또 유명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뭐다? 분양권 2배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무덤 두 번째, 경기 김포 한강 신도시 어떻게 됐느냐. 자, 이건 19년 3월 1일자 기사 가져봤는데, 미분양의 무덤 김포 한강 신도시 집값 상승이 일어났다. 자, 이런 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타면서 전국 주택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경기도 한강 신도시 주택시장만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자, 여기도 역시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김포 한강 신도시의 장기 구례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토브 실거래가에 따르면 초당마을 레미레 한강의 경우 4억 7,700에 거래됐고 약 1,600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고, 인근 수정마을 쌍용예가에서는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다. 자, 이게 뭐다?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도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덤 세 번째, 경기 양주. 자, 올해 2월 13일자 기사인데, 미분양 무덤 양주마저 방긋. 경기도 부동산 들썩.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던 양주시는 한 달 새 미분양 물량이 93%가 줄었다. 경기도청 자료에 따르면 양주시는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 한 달 만에 미분양 물량이 93%가 감소를 했다. 동기간 경기도 지역 내 가장 높은 비율로 미분양 물량을 소진했다. 자, 미분양 무덤이었던 경기도 양주시에서도 미분양이 해소가 되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까지 이제 경기도, 인천, 수도권 위주로 봐서 뭐 그런 거 아니냐, 미분양이 해소되고 피가 붙고 효과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무덤 네 번째보다 대구도 미분양 무덤이었다. 자, 이거는 뭐다? 과거 12년 2월달 기사입니다. 자, 기사 제목 보면 대구시 미분양 무덤 5명을 벗었다. 자,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대구시 일대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크게 감소했다. 자, 이때는 국토해양부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대구 지역 미분양 주택은 8,600가구로 2010년 13,000가구보다 4,491가구가 줄었다. 경북 지역 역시 3,932가구가 줄어서 감소세가 유의였고, 특히 대구 지역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도 3,892가구나 줄었다. 결국엔 뭐다? 3, 4년간 당시에 공급이 중단된 데다가 이 기간 전세값이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미분양이 소진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자, 실제로 대구 지역의 2011년, 이 지난해가 2011년입니다. 전세값 상승률이 18.2% 다 했다. 자, 이게 뭐다? 대구시 미분양이, 자, 이거보다 대구시 미분양 주택이 2010년부터 11년 우하향하면서 소진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결론은 뭐다? 대구도 미분양 무덤이었고 미분양 물량이 해소가 되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 미분양 무덤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결론은 뭐다? 과거 미분양 무덤은 대부분 물량이 해소가 되었고, 설령 대구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무덤이 되더라도 크게 우려할 이유는 없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이 미분양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뭐다? 중요한 건 전세값 상승률이다. 자, 이런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대구 부동산 미분양 무덤이 되나 한번 살펴봤는데, 자, 오늘의 결론 한번 내봅니다. 첫 번째보다 미분양 무덤들 결국엔 물량 해소가 되고, 가장 최근 검단 신도시의 경우에는 분양권의 2배의 거래가 되고 있다. 자, 두 번째보다 대구도 미분양 무덤이었고 현재 대구 부동산 가격은 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이게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세 번째보다 이거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자, 한국은행 금리도 10월 또는 11월에 금리를 추가 인상할 기류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기사,
자, 파월 11월 테이퍼링 시사. 미국 내년 금리 올릴 듯 9월 기사입니다. 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내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던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1월이라고 시점을 못 박아 테이퍼링에 대해 공식 발표하겠다고 한 것이다. 연준은 작년 초부터 기준금리를 제로로 묶어두고 매월 1200달러를 푸는 양적 완화를 시행해왔다. 자, 유동성이 회수 국면에 들어갔다. 자, 중요한 건 뭐다? 속도와 폭이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느 정도 폭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자, 유동성 회수하는 속도, 그 폭이 중요할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다음에 미국 테이퍼링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대구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구 부동산 미분양 무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도 좀 시간 늦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병합창고